시장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려면 일단 두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재료 분석입니다. 재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승 모멘텀을 의미하는데 S급 재료일수록 상승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재료 분석을 통해 상승할 종목인지 하락할 종목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 차트 분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차트 패턴을 이용해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종목을 선정하고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바글로벌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재료 분석을 하고 나서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재료 분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가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10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 국가별 수출 금액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달바글로벌 개별적인 이슈인데요. 분기 최대 실적 전망 증권가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 재료들을 몇 개 봤는데요. S급 재료로 분류한 근거는 기존의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관련주가 상승 오파가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다라는 소식에 과거 네옴시티 관련주 한미글로벌과 히림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급등하면서 상승 오파가 형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바글로벌 역시도 새로운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서 상승 파동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따라서 화장품 섹터는 S급 섹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고 나서 달바글로벌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차트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11월 말쯤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8월달부터 주가가 쭉 올랐습니다. 파동을 카운트해 보자면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이 나왔죠. 쉽게 얘기해서 S급 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달바글로벌 역시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달바글로벌 차트 보면서 자세한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추세의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신규 상장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타점을 잡으려면 패턴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추세의 지지라인 패턴과 추세의 저항라인 패턴을 섞어서 타점을 잡으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추세의 지지라인은 저점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죠. 그리고 추세의 저항 라인은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추세의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빠질 때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질 때 이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 매수라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신규 상장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쉬지 않고 계속 추세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이 구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급하게 손절할 것이 아니라 모멘텀을 계속 유지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의 지지라인까지 널널하게 보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S급 재료를 분류하는 방법과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차트 분석하는 방법을 꼭 여러 번 반복하시고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원에너지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내 보일러 및 열에너지 시스템 분야 강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원전용 특수 보일러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열전달 시스템 요건을 충족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차세대 원전인 SMR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보일러와 열에너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SMR이 무엇인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장기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관련 업계 종사자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단기간 내에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구체적인 지식을 알 필요가 없고 그냥 국내에서 유일하게 SM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재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차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7월 4일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 복습 한번 하고 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때에는 우리가 121선 패턴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121선 패턴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입니다. 이때는 당일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날 시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로 막히는 경우라면 다음날 121선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날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1선 패턴에 의해서 강원에너지 차트 분석을 진행해 봤을 때 이때는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이때는 1번이 아니라 2번이었죠. 보시면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로 막히고 나서 그 다음날 돌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날 시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공격적인 비중 베팅을 단행하는 것보다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부터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차트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잘 지지해주면서 윗꼬리로 개인 투자자 물량 받아내고 5일선 기준 상승 추세를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차트를 복습해 봤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타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강원에너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올리고 나서 다시 빼고 나서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기본적인 재료를 활용해서 계속 상승 추세 구간을 만드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기준봉의 종가 라인부터 상승 추세 구간을 만든 다음에 다시 상승 파동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세력의 특성과는 별개로 앞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살짝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S급 재료라고 해서 종가부터 1,000만 원 비중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11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차트를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선 121선 패턴이 무엇인지 알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력들이 만드는 정형화된 패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에 있는 매물대를 살펴보고 유연한 사고를 거친 다음에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한 번에 많은 비중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1선까지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단기 수익 매매 전략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방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북극 항로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여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역시도 18일 부산에서 북극 항로 관련해서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라는 재료 자체가 정책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정책주가 어떤 게 있었죠? 바로 탈플라스틱, 저출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출산 관련주나 탈플라스틱 관련주는 A급 재료로 분류해 놨는데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는 왜 A급 재료가 아니라 S급 재료로 분류했을까요? 이유는 신선도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출산을 모르는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보면서 저출산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탈플라스틱 역시도 4월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재료입니다. 자, 그런데 동방 같은 경우에는 6월 말부터 이슈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존 정책주 재료보다는 더 신선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S급 재료로 격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급 재료에 맞춰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추세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을 기준으로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상승 구간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선한 재료고 S급 재료다 보니까 21선 부근에서 신규 매수자가 계속 유입되면서 이 라인은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방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패턴도 하나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5일선과 11선 기준으로 살짝 눌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라인에서 계속 공격적인 매집을 세력들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5일선과 11선을 기준으로 윗꼬리를 만들면서 다시 재매집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에 의한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평단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대 항봉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장대 항봉이 나오고 나서 눌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력들이 여기서 한 번에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수익 보는 전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종가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인 타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패턴이 왜 형성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대 항봉이 나오고 나서 빠지고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올리고 나서 빠지고 여기서 매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립니다. 우리가 일단 이 패턴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 분할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타점이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우리가 공식을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 만들어질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매물대에 있는데요. 보시면 앞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선 밑에서 싸게 담았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도 받아내야 되고요. 또 여기 있던 사람들의 본전 물량과 손전 물량도 받아내야 됩니다. 위아래에 있는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확 빼는 것이 아니라 5일선과 10일선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여기서 물량을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주가를 올리는 구조를 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 역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고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익내 종목을 고르는 차트 핵심 공식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